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21년 직매립 금지 결정이 나면서 김포시는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광역 소각장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백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김포시는 2022년부터 광역 소각장 건립을 그 대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는 물론 입지 결정 고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는 광역 소각장 조성 동의안이 보류됐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는 올해 3월 대곡면 대병리를 유력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절대 농지 지역이라 농식품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농지 보존계획 수립 후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포시는 농지 보존계획과 관련해 보완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11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그 농림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달에 지금 그 농림부에 지금 승인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나요?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의 승인이 나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국비와 도비도 확보해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포시는 직매립 금지가 유예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부천역 일대에서 자영업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방송을 이어가던 유튜버 2명이 끝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업무 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모욕 혐의로 30대 B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부천역 일대 음식점에서 4차례에 걸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을 켜둔 채로 상인들에게 폭언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으며 경범죄 처벌법도 30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또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역 부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부천시는 부천역 일대에서 기행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전담팀을 가동하고 캠페인에 나서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이 신정 차량기지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우형찬 서울시 의원과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 차량기지와 김포시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홍원길 의원은 신정 차량기지의 김포 이전과 함께 2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김포의 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형찬 서울시 의원도 차량기지 이전으로 서울 서남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김포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정당을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협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오전 8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정신병원 건물 5층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넘는 입원 환자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이 병원 건물 5층에 있던 환자 40명은 모두 옥상으로 대피했고 4층에 있던 환자 72명과 병원 관계자 5명도 지상으로 모두 대피했는데요. 이 중 병원 관계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5층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양주 지역 수건이었던 교육지원청 단독 설립이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을 포함해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모두 6곳 있습니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 맞춤 교육을 위한 분리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한 개 지역 한 개 교육지원청 설립의 근거가 될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2달 만입니다. 법안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또는 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고 양주교육청 설립하기로만 하면은 바로 설립이 가능하고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도 협의를 했었고 또 경기도교육청과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개 지역 한 개 교육지원청 신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모두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과 부지, 조직 구성 등을 고려해 6곳 분리를 일괄로 할지 시기를 나눠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관련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 원에서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초기자금 조달을 현행 시공사 대여금과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활용에 더해 금융기관 브릿지 대출금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1금융권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의 한도를 상향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육아휴직 수급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를 집계한 결과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5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기록해 부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주체가 된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운영합니다.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이나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같은 갈등 사안을 학교 안에서 조정,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화해중재단과는 달리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이달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마음공유 화해중재단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결제 한도는 30만 원이며 최대 4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15% 캐시백을 기본 지원하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이번 5% 추가 지원으로 20% 캐시백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평온한 일상을 미뤄둔 채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속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다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불꽃 속 고독, 피땀 눈물 그리고 소방관 영상 리포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이 낸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에게 온 오프라인 강의 수강, 검정고시 준비 상담,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검정고시 준비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전용 공간을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학력 취득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길 110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103곳에 이어 목동 13단지 사이길, 안양천 제방길, 용왕산 둘레길을 포함한 7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서울 단풍길 110곳은 총 167km 길이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왕벚나무 같은 가로수 72,0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산 일대는 10월 25일부터, 도심 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중순쯤부터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과 교사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4박 5일간의 이번 탐방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역사 보건교사 617명이 참여합니다. 하얼빈과 연길, 상하이와 난징 2개 노선에 10개 탐방단이 이달 순차적으로 출발해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같은 유적지에서 역사 탐구 활동을 이어갑니다. 한편 이번 탐방에는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경기도 의원 4명도 동행해 학생들과 함께 유적지를 둘러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